자, 어저께 이제 그 김혜령 기자가 이제 뭔 잘못을 했느냐. 자, 이 김혜령이라는 기자가 경기방송 기자인데 지금 난리 났어요. 신상 털리고. 네. 응? 근데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여론은 냉랭하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현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자신감,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저는요, 그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처음으로 기자다운 또 처음으로 질문다운 질문을 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리고 그런 질문을 왜 못합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정말로 불성실하고 무성의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속 성장이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30분 내내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말해서 새로운 답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상전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기자들이 뭐 대통령 앞에서 뭐 두 손을 조아리고 예전에도 아무리 권위주의 시대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주사파들이요 이랬습니다. 뭐 대한민국을 평등사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는요 그 전대협 의장을 완전히 말하자면 김일성 모시듯이 했습니다. 북한에서. 막 전대협 의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줄 쫙 쓰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전대협 의장이 그날 밤 같이 잘, 뭐 여학생을 뭐 수청을 들게 뭐 수청조를 했다. 기쁨조를 했다. 뭐 이런 말까지 들렸을 정도입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완전히 군사 독재보다도 더한 권위주의로 정말 상전처럼 받들면서 자신들의 상전에 대해서 불안하고 무능하고 질문을 못 알아듣는 자신들의 상전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 올바른 질문만 하면 다 신상털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말고 할 얘기 없어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불안해서 그렇죠. 그렇죠.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이제 일명 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간다. 약간 이러면 저는 이제 저야 뭐 이제 뭐 그만뒀으니까 별거 없는데 제 동료들이나 제 윗분들이 좀 약간 어려우실까봐 말을 좀 아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속은 어저께 시원했죠. 그 기자를 보면서 기자분을 보면서 아니 젊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패기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패기 있는 질문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 패기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은 뭐라고 했나? 이 문바들 달창들은 뭐라고 했냐? 폐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폐륜이에요? 지들이나 잘하고 있지. 그리고 반면에 정말 정상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정말 질문 잘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이렇게 제가 쭉 봤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줘서 고맙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무개님이 문비어천가 이것도 나라냐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고요. 이쪽에 큰 글씨가 안 보이니까 저 작은 글씨 열심히 읽고 재밌는 댓글 하면은 좀 읽어주세요. 네네. 이제 잘 보이죠? 말도 못하면서 기자회견은 왜 하는겨?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자회견 이제 앞으로 못할 거다 뭐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태도 논란 신상 탈탈 털었는데요. KBS의 최경영이라는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공부 더 해라.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이 사람이 기자예요. KBS 기자예요. 아니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면은요.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게 그 기자의 일이에요. 일이지 무슨 영광이에요. 근데 이 기자가 뭐 뉴스 타파에 있던 기자고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한 기자라는 거예요. 야 정말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진짜 너무 제가 답답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무슨
YTN이라는 데서는 기자의 김혜령의 두리뭉실에 대해서 뭐 네티즌들이 논란이 된다. 아니 무슨 두리뭉실한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믿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사실 김정은을 단단히 믿기 때문에 비핵화되면 우리 기업이 가가지고 건설 이런 거 하고 막 하게 되면은 건설 경기가 확 올라와서 대북, 응? 이게 대박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냐? 뭐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지.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티즌들의 심리, 문바, 달창, 문꿀, 오소리들의 심리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불안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래서 어저께 여러분 총출동했어요. 그래서 이 댓글 다는 걸 보면은 저는 이 댓글에 이렇게 연령별 댓글, 그 다음에 남녀별 댓글 이런 걸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면 답 나와요. 어저께 특정한 그 성별과 특정한 연령에서 굉장히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건 뭐냐? 총출동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저께 어떤 그 질문이 제일 그 뜻깊었어요? 우리 늘공님은요? 물론 김혜령 기자님의 것도 있지만 조선일보의 그 분의 이야기도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외신 기자들이 워낙 일침을 했기 때문에 외신 기자분의 정말 그 질문은 날카롭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저희 나라의 기자분들보다도 좀 더 확실하게 자기네들 표명을 하고 그렇죠. 그게 더 자유로웠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전직 공무원이고 지금 나와보니까 겁나고 혹시 나 신상 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우리가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688분, 690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 늘공님께서 외신기자 질문을 얘기했는데 저도 외신기자 질문을 듣고서 허걱했어요. 물론 저는 일단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 어떻게 보면은 코앞에 닥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수를 했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철수하면 철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의 사정이 어떠냐면요, 멕시코의 그 이 이민 못 오게 월경 못하게 장벽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드는 돈이 50억 달러예요. 그래서 그 돈을 내라고 이 연방 예산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방 정부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지방 정부에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셧다운,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이제 이 셧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국가 상태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는요 국가 비상 사태도 말하자면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0억 불이 트럼프는 필요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수를 시키면서 우리가 그 중동에다가 7조 이렇게 쏟아붓는데도 지금 이게 뭐냐? 미국이 얻은 게 뭐냐? 뭐 IS도 그러면 안 생겼을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저는 봤습니다. 왜? 미국에서 제일 힘이 센 그룹 중에 하나가 정말 보이지 않는 손 빅딜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딱 이제 대적을 하고 있는 중동에 있어서 시리아군을 철수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또 민주당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이 쿠르드 난민들 얼마나 터키에서요 이 사람들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탄압이 다시 시작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러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주한미군은 어떻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고마워하지도 않고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하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막 그냥 뭐 트럼프도 태우고 막 하니까 트럼프로서는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방위 분담금 이 협상이 아직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방위 분담금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군이냐 감축이냐 이게 저는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른바 찬란한 고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이 이 찬란한 고독의 시대를 가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참전도 안 하고 세계사에 우리는 안 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미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Everything in America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고독을 하면서 우리만, 왜냐하면 찬란한 고독, 화려한 고독은 뭐냐면 이게 왕따당한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 고독한 삶을 고독한 미국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잘 지내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우리 코앞의 현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외신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김정은을 만났는데 김정은은 비핵화라는 걸 어떤 비핵화더냐.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해서 너 물어봤느냐. 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 전략 자산의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다가 프랑스 특파원도 질문을 했는데 외신기자들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어버하면서 제대로 질문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못 박듯이 질문을 한 겁니다. 괌에 있는 전략 자산의 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한미동맹에 관련된 거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말하자면 의논할 문제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논하면 얼마든지 주한미군 철수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괌에 있는 전략 자산, 핵무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기가 막혀요. 괌에 있는 거는 꼭 대한민국과 북한 이것만을 지키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빼겠나. 무슨 남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니들 마음대로 해. 그걸 보는 미국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위험한 발언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정말 이제 네. 공무원 같은 답변이죠. 네. 그 애매모호한 답변. 아하하. 게스트 분들 중에도 지금 망치러 왔다 이러지만 네. 이 화법이 약간 이제 네. 몇 년이 지나면 익숙해지셔가지고 아마 보통 분들이면은 이제 공직에 네. 몸을 담지 않으시면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실 건데. 네. 공무원 화법이다. 네, 공무원 화법인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애매한 답변이에요. 왜냐면 언젠가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모니터 2개에서 그거를 띄워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읽어가면서 네. 그 큰 글씨를 읽다 보니까 이 제대로 답을 못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했고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김혜령이 폐륜인가 하는 점입니다. 패기 있게 질문했을 뿐입니다. 제가 있을 때 제가 도쿄에서 특파원했을 때 친했던 이제 정치부장이 있어요. 일본 신문사에.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이 사람한테는 화려한 질문에 이 전과가 있어요. 정말 훈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나카 그 가쿠에이가 수상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신창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20대 그 늘공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선배가 그때 이제 이 자리를 떠가지고 20대 기자가 이제 거기를 잠깐 지키게 된 거예요. 물론 선배가 이제 밖에 이제 전화 받으러 갔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있는데 어디 신문 질문하십시오 하니까 그냥 선배 대신 그때 딱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0대 정말 네. 수습딱지 띈 기자가 뭐라냐면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당신은 총리 자격이 없다. 일본의 근권 정치에 시발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신인데 나는 당신을 총리 기자회견에서 총리로 질문하는 게 창피하다. 다나카 가쿠에이 당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수 받고 지금 정치부장이 된대요. 그분은 그 신문사의 사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기자입니다.
청와대 기자 출입 기자가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게 뭐 영광입니까? 개뿔. 기자는 기자답게 패기 있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김혜령 기자에게 화이팅, 렛츠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조금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저도 국민이기 때문에 같은 국민 네, 이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외국을 보세요.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하고 아주 크루얼하게, 아주 가혹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칠이 지금 역대 총리 중에서 수상 중에서 영국인들에게 뽑으면 맨날 1등 총리예요. 그렇지만 처칠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전쟁용으로 처칠이 필요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처칠을 내보낸 거예요. 프랑스의 영광 드골이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끌었지만은 국민들이 드골을 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드골이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었지만 적재적소에 맞는 또 대통령을 뽑았고요. 자, 클래스가 다른 국민 아닙니까? 클래스가 다른 유권자 아닙니까? 정청래가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른 국민이라고는 안 하고요. 클래스가 다른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데는 우리 국민들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는 가혹하게 돼야 돼요. 정치인은 버릇을 아주 가혹하게 단단하게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애써서 국민 세금 들여서 대통령 뽑아놓고요, 그 다음부터 왕처럼 모셔요. 대통령 왕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독재자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문빠들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만들고 있고, 문골 오소리들이 달창들이 막 하면서 달림 이래가면서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클래스가 다른 국민진 돼보자 이겁니다. 2020년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공천받아서 이렇게 손금 없어진 사람 뽑지 말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 사람 괜찮다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찍어주세요. 왜? 버릇들여야 됩니다.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주면요, 공천받은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부벼가지고 공천받는 게 당선이 아니구나 느끼게 되니까 국민의힘이 그만큼 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를 하지만은요, 정당 정치에서 힘센 놈 마음대로 해가지고 뭐 옥새 갖고 날르고 청와대 이선 찍어가지고 얘는 안 된다 하고 우리 국민들 의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말 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또 한 말 하는 거 있습니다. 정치는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라. 정치인은 늘 심판하십시오. 정치인은 늘 감시하십시오. 정치인은 늘 야단 치십시오. 야단마저도 시원찮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영광이니 클래스가 다르니 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